전남 지역 공동주택의 미분양률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인데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소 이격거리를 좁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면서 의회는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 지역 고병원성 AI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가금 농가와 전통시장을 일제 조사한 결과 전체 음성 판정이 나와 내린 결정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동성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교사를 체포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일반 방역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전남도는 겨울 철새가 북상하면서 개체수가 줄고 가금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는 데다 전체 가금 농가와 전통시장 594곳을 일제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철 도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8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보다는 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이 고등학교에서 동성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교사를 체포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112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체포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건설사가 다 짓고도 팔지 못한 아파트, 준공후 미분양 물량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2년 전부터 전국에서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3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된 전남 광양시. 올해 2월 말 기준 광양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1,604가구로 전남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08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5집 가운데 한 집은 이미 지어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인 없는 악성 미분양 물량은 전남에만 1,300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900여 가구였지만 1년 만에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거래량 감소도 두드러집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의 전체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 증가한 반면 전남은 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주요 원인으로는 고물가와 은행권 대출 규제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10년 전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CR리츠는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한 뒤 시장이 회복되면 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소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정책 모두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 매입이 사업성이 있는 일부 지역에만 편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그럴 텐데 지방 아파트들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이 풍력발전소 이격거리를 좁히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민이 동의하면 이격거리 기준을 2km 이내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비 오는 아침 순천 송강면 주민들이 시청 정문 앞에 섰습니다.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 때문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풍력발전시설은 도로나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km 이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의원이 2km 이내에 주거지역이 있더라도 모든 실거주 세대가 동의한다면 예외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순천 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회는 민가와의 이격거리 2km 이내 예외 조항이 통과되면 풍력발전 사업이 순천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주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면 기업이 해당 지역 200가구에 1년에 240만 원씩 지원한다는데 풍력발전기 효율은 20%에 그쳐 공연불이 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만약 단서조항을 달아 무도기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서민들과 약자들을 보호받지 못한 채 업자들의 무자비한 횡포와 방해만이 있을 것입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7일 축조 심사를 열고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순천시에 신청된 풍력발전소 발전기는 모두 16개, 전체 385.9메가와트급으로 육상풍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단지 조성이 계획됐습니다. 위원들은 지역마다 찬반 여론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습니다. 15일 이내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재심의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2,000m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서도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에게 한 번 정도 물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오늘 이번에 보류를 한 겁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순천 풍력발전소 이격거리 논란. 순천시의회 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면서 해당 지역 마을이 발칵 뒤집어진 가운데 향후 이어질 의견 수렴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민심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거 기간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을 지켜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시민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은 대체로 야권의 압승 또는 여당의 참패 등 승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승부를 떠나 이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때라고 말합니다. 태극기 색깔로 이제 왼쪽에 있는 지역은 파란색, 이제 빨간색 됐다고 하는데 누가 이겼거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정하신 공약대로 잘 해주신다면 방어해낸 거는 뭐 국힘도 국힘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뤄낸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또한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 차지했으니까 거의 비겼다고 봅니다. 새로운 국회 출범과 함께 어지러운 전국을 수습하고 화합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짜증나요. 싸우지 않고 그냥 서로 좀 일단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하면 되는데 너무 자기 당에 대한 어떤 당리당략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심해요. 좀 싸우지 않고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추진하는 것 조금 협조해가지고 좀 잘 저거 좀 해야지. 여당이라 또 야당이라 가지고 뭐 숫자 많다고 또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안 되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서로 누구 잘못을 따지지 말고 조금 덮어줘가면서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선거 기간 약속한 공약과 각계각층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는 요구도 줄을 이었습니다.
청년들 좀 위한 정책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투표 많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정책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출산하고 이제 뭐 산후조리 이런 것들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장이 좀 더 잘 된다면 많이 낫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불안 노인네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시민들은 그동안 지켜본 정치인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약만 하고는 그게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대로 실천을 하면 좋은데. 어째도 행사 있으면 내려오고 안 그러면 못 보겠더라고. 다니면서 뭐 민원 들어온 거 이런 것도 좀 해결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당선만 돼보면 안 보여. 무엇보다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서민의 눈높이에서 일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그 사람들 이야기랑 삶이랑 동떨어진 방향으로 정책들이 흘러가니까 좀 더 실무자들 위주로 얘기를 들어가면서 정책이 이제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보다 그냥 정말 국민들의 어떤 배를 좀 부르게 해줄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모든 과정을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7일 브리핑에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자문업체를 위탁 용역기관에 선정하고 특히 용역 추진 과정에서 목포대나 순천대 두 대학과 도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공모 결정은 정부의 의대 정원 일정과 맞물려 일정이 촉박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공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전남권 의대 신설 공모 방침과 관련해 목포대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순천대는 정부 공모 말고는 불응하기로 결정해 갈등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지난 16일 동부와 서부의 지역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통합의대가 여의치 않다면 최선을 다해 공모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순천대는 17일 전남도의 공모 결정이 오히려 두 지역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거라며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 주관 의대 신설 말고는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배정된 공중보건의들이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되거나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전남의 공보의는 229명으로 지난달 267명보다 3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로 배치된 공보의의 수도 지난해 109명에서 올해 84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 때문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는 45명, 실제로 전남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18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도 소방서가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119 안전체험장을 운영합니다. 119 안전체험장에서는 주로 심폐소생술과 하임리법 교육, 소화기 사용법, 주택용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119 안전체험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오는 25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진도군이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를 의사가 없는 섬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합니다. 진도군은 올해 의료 취약지 무의도서 11곳을 확대 운영해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의료 취약지 61곳을 선정해 의료진들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고 의료 상담과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